네, 그러면 감독님 먼저 관객 여러분들께 감독님 하시고 배우님들 두 분 관객 여러분들께 소개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홈리스의 연출한 임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리스에서 한결 연기한 전동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리스의 고은역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자체가 이렇게 가볍지도 않고 좀 무거운 영화잖아요. 스토리가 무거운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주변에 흔하게 보이는 에피소드들도 아니고, 그래서 감독님 시나리오 쓰시거나 연출을 하는 과정, 그리고 배우님들이 연기하는 과정도 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 그리고 배우님들은 이 작품 연기하면서 좀 여러모로 좀 쉬웠다는 부분은 아예 없었을 것 같은 제 생각이 드는데, 예, 연기하는 부분에서 이 장면이 특히나 이제 감정이나 연기나 이런 게 좀 어려웠다라는 장면들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요 정도 얘기하면은 관객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기 좀 쉬울 것 같고요. 감독님 먼저 볼까요? 예, 일단은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안진영 배우분이 와주셨어요. 찜질방에서 연기해 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박수. 예, 저 뒤쪽에 있네요. 예. 감독님, 그러면 그 다른 스태프분들이나 다른 추가로 더 오신 배우님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박수라도 다른 거는 못 드리잖아요. 네. 박수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텝 온 한정환 스텝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태프들이 전주 상영했을 때 이미 봤어가지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이는 좋으신 거죠? 예, 네. 사장님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영화는 대학원 졸업 작품으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장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영화는 공포 영화로 이제 제작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공동각본 쓴 김세현 작가와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학교에서 피드백을 받은 후에 좀 더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장르적인 장치보다는 조금 더 우리들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그 요소를 좀 빼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최종 완성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적에 저도 이제 주거빈곤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집 없이 찜질방에서 떠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조금 이 영화의 설정을 좀 담게 됐고, 그리고 김승현 작가의 이제 이모 할머니께서 이제 고독사를 당하실 뻔한 위험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바인딩해서 이렇게 영화를 최종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아쉬웠던 거. 어려웠던 거. 어려웠던 게 많은데. 일단 제가 오토바이를 잘 못하는데 오토바이 씬을 촬영하다가 한번 사고가 나서 촬영이 그냥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토바이 타는 씬 찍을 때 좀 많이 어려웠고요. 한결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씬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속도를 잘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다치고 나서여서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려웠습니다. 크게 다치신 거는? 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저는 촬영을 하면서 어려웠던 장면이 아파트에서 고은이가 전단지를 하다가 유치원생 아이가 지나가는 장면, 그때 고은이가 그 아이를 빤히 보는 그 장면을 촬영할 때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었는데 뭔가 슛 들어가기 전에 저 혼자 이제 고은에 대해서 좀 감정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그 아이를 보면서 부러움과 동시에 좀 불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정 정리를 혼자 하고 있는데, 뭔가 고은이로서가 아니라
제 본인으로서 그 고은이를 좀 안쓰럽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제가 울컥했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좀 본인의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진짜 정말 많이 애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이 질문 드렸던 게 그 장면 때문이거든요. 네, 그 보신 분들도 다 저랑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감정들을 많이 느꼈을 텐데 그 장면 이후부터 갑자기 변하게 되잖아요. 네, 그막 이렇게 시신도 가구들도 이렇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서는 아, 저때 뭔가가 이제 달라지겠구나 혹은 바로 이어지는 장면들과 아, 그래서 그런 표정이었나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연관돼서 하게 되어 있지만 정말 궁금한 거는 그때 배우로서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연기를 했을까 이런 게 좀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이미지를 예. 그 눈빛 이렇게 좀 눈빛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떠올리셨을 텐데 그냥 울었다고 하시니까 네. 좀 이렇게 질문을 더 이어가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냥 정말 그 아이를 그냥 저는 뒤에서 그냥 혼자 서 있었고 이제 조 감독님이랑 감독님이 이제 그 어머니랑 아이분의 이제 동선을 맞춰주고 있었어요. 그냥 뒤에서 저는 그냥 빤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진짜 고은이라면 저 아이를 봤을 때 너무 막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감독님이 아까 답변하신 그 원래는 이제 장르 영화 그 호러 장르로 기획이 되었다고 하신 답변을 들으니까 여기 카톡방에 올라온 질문 중에요. 그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가 궁금하기도 한 건데 호러로 갔다면 장르 영화로 갔다면 어떻게 지금 버전의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엔딩에 차이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하나 있고요. 감독님 아까 답변하실 때 들었던 생각은 저도 이겁니다. 그리고 영화 장르가 공포 스릴러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감독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극중 음악이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의도하신 건가요? 질문 음악이 있었다면 질문 스킵해 주세요인데 없었죠. 이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자면은 최종본의 이 영화의 장르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원래는 이제 할머니 예분 캐릭터가 없었고요. 원래는 이제 한결이가 대리운전을 하는 설정이었고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는 어떤 중년 남성을 집에 바래다 주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술을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술을 먹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해버리거든요. 굉장히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살해서 내 시체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수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놔뒀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결이 눈이 확 돌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이야기로 처음에 썼었고 마지막에는 좀 파국이었던 것 같아요. 제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마지막에 한결이 이 고은과 우림을 좀 이렇게 나쁘게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초고는 그런 시나리오였었고 지금 버전으로 이렇게 데빌롭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님이 약간 뭘 좀 아시는 듯한 표정을. 아니 저도 그 대리운전 얘기 처음 들어가지고 웃겨서. 제가 깊은 이야기의 전말이나 이런 걸 다 듣지 못해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버전이 훨씬 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감독님 아까 처음 대답할 때 취향도 그렇고 원래 기획된 것도 이제 호러나 이쪽이라고 하셨는데 영화 중간중간에 특히나 이제 할머니와 연관된 씬이 나올 때는 좀 긴장감이 음악이나 이런 거에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이제 긴장감이 표현되는 거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감독님이 이쪽으로 더 취향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음악
질문 나왔는데 조금 더 보고 네. 답변 추가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그 이제 장르 영화에서 흔히 이제 음악을 뭔가 감정을 증폭시키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결이가 이제 그 할머니의 그 시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이제 한결이 어떠한 표정을 졌을 때 의미심장한 음악을 넣는다면은 일종의 저는 반칙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거를 저는 장르 영화로 만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극대화하는 음악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결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몽타주 시퀀스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부터 저는 그 음악을 삽입할 생각이었는데 음악을 한번 넣어 보니까 굉장히 안 어울린다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빼고 영화를 완성시켰고 뭐 저희가 일단은 제작비도 굉장히 적은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음악을 일단은 배제를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두 분이 한 질문인데요. 이 영화 장르가 공포 스릴러인 요걸로 시작하는 음악 질문하신 분이랑 그리고 호러 장르이던 버전의 이야기와 지금 버전 이 질문 해주신 두 분 손 들어주시면요 생각과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계시네요. 그리고 제 눈에 띈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찾을 수가 이게 삭제하면 삭제했다고 뜨죠? 예, 요 질문 읽어드릴게요. 이 상황에 정말 몰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만큼 리얼하고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작품 내에 기독교적인 소품들이 나왔는데 의도하신 걸까요? 그리고 감독님은 이 두 부부의 죄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 소품에 대한 것도 좀 궁금했고요. 이 두 부부 사실은 진짜 그 법도 위반한 거고 죄질도 좀 되게 무겁잖아요. 요거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 두 가지. 일단은 기독교적인 소품은 저희 미술 감독이랑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얕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두각을 시킬 생각은 없었고 원래 이제 저희 미술 감독이 저랑 계속 단편 때부터 같이 작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실 저 몰래 이렇게 뭘 많이 잘 심어놔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적인 거는 제가 좀 빼달라고 말했는데도 거기에 이제 미술을 이렇게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봤을 때 뭔가 장면에서 느껴지는 무언가를 느껴서 일단은 그냥 진행하는 걸로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부부의 죄질. 죄질. 예. 죄는 굉장히 무겁죠. 이 친구들의 한 행동은 사체를 유기했고 그리고 가택을 침입한 죄가 분명하고 그리고 사기죄도 분명히 적용이 될 건데 저는 이제 이 캐릭터들의 뭔가 재질을 포커스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어린 시절도 뭔가 생각이 나서 좀 많이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질문하신 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당연히 이제 이런 얘기를 만들면서 사회적인 책임감, 이렇게 이슈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소재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눴던 것처럼 주인공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분히 이제 소재로나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한 이렇게 풀어가는 촉매 이런 걸로만 쓰기 위해서 사용한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셨고 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지 않았을까? 예, 정확했나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분께도 드려야 되죠? 세 번째 질문인데, 네, 여기 앞쪽에. 죄송합니다. 손 다시 한 번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으로는 맨 처음에 올라왔는데요. 이 질문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미처 저도 영화 보면서 몰랐던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핸디로 찍으신 것 같다는 전제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핸디로 하신 의도가 있으신지? 일단 저희 촬영 감독님하고 원래 지브이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촬영 감독님도 촬영 때문에 못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프리 프로덕션 단계 때부터
촬영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 영화는 픽스 그러니까 카메라를 픽스해 놓고 뭔가 정적이게 촬영되면 안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한결이라는 인물 그리고 고은이라는 인물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핸드헬드가 좀 더 어울리겠다. 물론 스테디캠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건 너무 안정적이니까 이들의 뭔가 감정이든 뭐 이런 걸 좀 대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핸드헬드 카메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이러는 것도 없어가지고 예, 이 인물들의 감정이나 이런 거는 전달이 되는 반면에 이렇게 막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촬영 감독님 오셨으면 이 질문과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나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너무 재미있게 관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림 역할을 하신 아기와 촬영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아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놀랐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분들과 연출분들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 궁금합니다. 이 배우가 아기 배우가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주로 같이 연기를 하시네요. 네, 맞아요. 저는 아기가 워낙 우림이가 너무 순하고 잘 안 울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이제 연기를 할 수 있었는데 좀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제가 우림이를 안고 한결이랑 좀 감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제 호흡이 온전하게 아기한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나 좀 놀랄까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보다 이 정현 배우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 우림이가 이제 저희 현장이 활력소여서 되게 이제 데리고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고생하면 저는 같이 장난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싸우는 씬이 좀 많은데 그런 거 찍을 때 이제 아기가 너무 힘들어해서 촬영이 몇 번 중단된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이한테도 힘들지 않았나. 네, 감독님 따로 네. 일단은 우리미 같은 신현서 배우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규칙적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규칙적이게 잠을 자고 규칙적이게 깨어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잠들 시간에 저희가 잠자는 씬을 찍었고 깬 시간에 뭔가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장면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이 자체가 워낙 이제 밝은 친구여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촬영한 데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이 영화 촬영하면서 딱 2번 울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봉석 배우가 사고 났을 때 그때 너무 멘탈 터져가지고 그때 눈물 한번 쏟았고 그리고 한 번이 이제 정현 배우님하고 이제 봉석 배우님 그리고 현서가 이제 이 모든 사실 다 알았을 때 마당에서 만났을 때 현서가 엄청 울거든요. 그때 현서가 막 너무 이게 너무 덥고 그리고 좀 잘 시간에 이제 촬영이 됐기 때문에 친구가 엄청 많이 울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제가 연출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다가 중단하고 다음날 다시 이어서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우는 거는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감독님의 디렉션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도 했겠죠. 어머니께서 현서가 원래 잘 안 울어요. 어머니께서 스파이더맨 가면을 이렇게 쓰시면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어린이 배우들 촬영 현장에 항상 어머님들이 5m 거리에 계시죠. 카메라 옆에 항상 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몇 개 이렇게 쭉 많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거를 좀 묶어서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찜질방에서 우리미는 어떻게 다치게 된 건가요? 이것과 갑자기 생긴 응급실 비용은 비상금으로 숨겨놓은 돈이었나요? 요거 그리고 삭제가 하나 됐네요. 29만 8천 원, 이거 병원비 요거 같은 질문이거든요. 29만 8천 원은 할머니 돈이었을까요? 요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이 사실은 좀 하나로 엮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안 보여주잖아요. 좀 관객이 짐작할 수 있게는 하는데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응급실 돈도 그렇고 찜질방도 그렇고 그리고
다쳤을 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할매들한테 부탁할까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회복실에서. 팸애들 그 예. 그 은어 죄송합니다. 인간 이거는 뭐 안 보여준 게 아니네요 그러면. 예.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할매들 그리고 그 할머니 사건으로 플래시백 되는 장면의 그 장면이 할머니들이 그 필라테스인가요? 그거 하는 장면이어서 이게 뭐가 있나 보다. 요건 없던 질문을 하고요. 응급실이랑 그 찜질방 이런 것들처럼 잘 안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직접적인 이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 그 답변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스킵한 이유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의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웃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일단은 우리미가 다치는 거는 애초에 저는 보여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아이가 다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저 또한 물론이고 관객들한테도 폭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보여줘도 충분히 사운드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에서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고은이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뜨거운 음식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흘려서 화상을 입었다. 이 정도로 관객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생략하고 최대한 정보를 좀 감추는 걸로 선택을 많이 했었고요. 돈에 대한 부분은 봉석 배우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돈은 사장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할머니의 지갑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지만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그 장면 처음에 이제 안 보여주잖아요. 그 5만 원짜리 다발이 어디서 났는지.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이 할머니 지갑 이렇게 만지는 장면에서도 가져갔다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을 집을 것처럼 했다가 막 이렇게 고민하는 듯한 거에서 컷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29만 8천 원은 어디서 갖고 왔는가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이 정말 없는 돈이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돈인데 그렇게 편집을 좀 이어간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러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어요. 왜냐면 시나리오는 정말 선행 구조의 시나리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으로 되는 시나리오였는데 제가 편집 과정에서 그거는 변주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지 않아도 관객들은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한결이가 원래는 그 돈을 놓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않고 나가는데 할머니의 시체를 발견한 후에 그리고 원래는 고민하고 있는 장면도 저희가 촬영했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생략을 했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할머니의 시체도 이제 뭔가 묻긴 하고 돈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감독님 관객을 속이거나 이럴 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시간상으로 봐도 한결은 거기서 돈을 꺼내지 않았고 네네. 2층으로 올라가서 시신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결심을 한 다음에 돈을 다시 이렇게 된 거죠? 네, 원래는 이제 한결이가 그 마당에서 혼자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장면도 저희가 촬영했었는데 그 부분을 넣게 되면 많이 설명적이게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은 한결이 자신이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는 말을 믿었을까요? 저는 고은이 그 말을 그다지 신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당장 눈앞에 직면한 상황 때문에 넘겨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믿는 척 자기 자신을 속였을 수도 있고 요거는 어떻게 배우님들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안 죽였을 거라고 믿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고은이 알고 있는 한결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건 알지만 어쨌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는 얘기해줘라는 의미였을 것 같다라고 그 당시엔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기에는 또 그 살아온 인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진짜 낯선 상황이잖아요. 충격적인 상황이고
실제로는 안 그랬겠죠? 저였으면 바로 신고했죠. 그래서 저 처음에는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보기도 했고 이래가지고 크게 이렇게 질문할 게 저는 많이 떠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면서 이게 이제 배우들이 사실 이렇게 인생으로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꾸 이제 몰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시신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집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사실 선택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외길 수순이잖아요. 근데 감독이 시나리오 쓰면서 뭔가 이렇게 인물들이 갖고 있을 법한 한 가지의 더 추가적인 선택지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원래 이제 인규라는 캐릭터도 사실 있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결이가 이제 가출팸에 속해 있을 때 같이 지냈었던 이제 친한 형이죠. 그 형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는 그런 계속 구애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철저히 뭔가 실패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것도 생략을 고민을 했습니다. 네네. 아까 배우님 정현 배우님께서 아파트 복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힘들었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한데 그 질문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한결은 연기하면서 가장 몰입했던 순간이 언제였을지 궁금합니다. 배우님도 제일 인상 깊었던 그리고 제일 좀 에너지 쏟았던 장면이 있었다면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랑 독대할 때 그 초밥 먹는 씬을 촬영할 때 사실 감독님이랑 저희가 한 달 내내 만나서 매일같이 연습을 했었는데 항상 그 장면이 좀 안 풀렸어요. 마지막에 그게 원래 시나리오상으로도 마지막이었는데 식탁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초밥 먹는 장면인데 원래 처음에 디렉팅 주셨던 거는 먹고 할머니 여기서 조금만 더 살면 안 돼요? 한 다음에 사이를 한 1분 정도 주고 눈물 한 방울 약간 이 정도였는데 현장에 가서 그 1분이 너무 긴 거예요, 사이가. 그래서 감독님께서 10초로 줄여달라고 하셨는데 그 1분 동안 그거를 한 달 내내 준비했는데 10초로 줄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제 기억에는 그 다음 테이크 찍을 때 좀 눈물이 조금 많이 났었던 것 같아서 지금 오케이 컷을 보면은 시작하기도 전에 약간 눈이 좀 뻘개요, 코랑. 네, 그 장면을 가장 좋아했는데 아쉽기도 하고. 네. 몇 테이크 가셨어요? 테이크 8 테이크 갔던 것 같은데 다 테이크마다 다 이유를 설명하셨나요? 저는 항상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 장면은 감독님께도 또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장면인 것 같아요. 식탁 씨는 영화의 시작 시간대부터 해서 실제로 영화가 끝나는 시간대가 그 짧은 식탁 씬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설계나 그 장면에 넣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 말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추가로 관객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주시죠. 이거는 시나리오 쓸 때부터 고민했었던 건데 이제 김승현 작가는 이제 그 씬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입장이었고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서 촬영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제가 엄청 우겨서 이제 촬영을 사실 하게 된 케이스인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장면에서 한결이 뭔가 할머니에게 어떠한 말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예분 캐릭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제 그 씬을 설계를 했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이 영화가 시간 순서가 막 뒤죽박죽인데 그 장면이 있음으로써 뭔가 좀 확 관객들이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역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약간 좀 환상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영화에서 전체적인 감정선을 좀 정리해주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질문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출처가 모호한 돈을 쓰는 장면과 돈을 훔치는 말은 이거는 이제 아까 답변이 대체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결과 고은을 연기하신 분들께서 극중 속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배우님께서 간단하게
그 한결은 저는 신고하죠 이렇게 말씀을 네, 신고합니다. 해주셨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렵죠.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진짜 그 고은의 상황이었다면 진짜 그냥 딱 기간을 딱 한 달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네, 나가든가 했었을 것 같아요. 죄는 짓는 쪽으로 죄질을 최대한 낮추고. 아 근데 이게 그 특히 영화 보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연기를 하시면서 그 배우들 그 캐릭터들에 좀 몰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앞뒤 사정도 훨씬 더 많이 아는 상태로 연기를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쉬운 선택은 있을 수가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 질문도 좀 드려볼까요? 요 애착 가는 장면은 아까 그 좀 본인이 제일 에너지를 쏟은 장면 요거랑 좀 겹치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제사 같은 의식을 치르는 두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외면하기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배우분들께서 그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며 촬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사죠. 예, 1년이 지난 아니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거기 보면 저는 뭘 본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이제 둘이 막 싸우고 나서 다음 날이 된 거거든요. 다음 날이 돼서 보면은 이제 제사 절을 할 때 그 뒤에 고은이가 혼자서 열심히 가구를 빼놓은 흔적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한결이가 이제 같이 그 예분이가 누워 있는 자리를 같이 닦으면서 이게 대사는 없지만 그걸 동의했다라는 걸로 이제 정정을 했었고 그래서 다음 날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걸로. 저는 그 장면에서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고등글씨 오른마음 판때기가 있는데 예. 거기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저게 그 주인공들의 타락한 주인공들을 꾸짖는 감독님의 뭔가 이렇게 상징과도 같은 농담이었어요. 죄송해요.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극중 인물들의 이름이 그들이 처한 상황과 행동과 달리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름이란 생각이 드는데 인물들 이름 지을 때 특별히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이런 의도를 집어 넣으셨는지. 일단은 김정희 작가랑 캐릭터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 합의점이 너무 안 나와서 이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이제 했던 작업은 일단은 그 지금 이 친구들의 나이대의 캐릭터들의 이름을 쫙 한번 다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선택하면서 가장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걸로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하자 해서 한 두세 개 정도를 픽해서 최종적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작 시간대부터 일이 연이어 터져서 그렇지 영화 시작할 때부터 밝게 살려고 그리고 밝게 실제로 살아왔을 것 같은 느낌은 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사건과 그 바로 뒤에부터 사건이 터져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요거는 좀 감독님께서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잠시 보여주신 이유와 아버지 얼굴을 안 보여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두 개는 다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버지의 존재를 잠깐이라도 보여준 이유는 한결이 그래도 기댈 곳이 있지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댈 자리는 있지만 그 자리에 누울 수는 없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끝끝내 외면하는 걸로 제가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 안에 계셨다는 거네요. 설정은. 예, 원래는 이제 한결이가 떠나고 이것도 다 촬영이 됐는데 딱 떠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문이 살짝 열리면서 손만 나와서 참외를 갖고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설명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완벽한 절망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참외 걸어놓고 나오는 참외 맞죠? 참외.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이 질문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여쭤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지 너무 궁금해요. 전봉석이라는 배우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한결이라는 배역을 주셨나요? 아마 이제 너무 훌륭한 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봉석 배우님이 적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봉석 배우는 제가 가장 오디션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은 그러니까 배우분들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봉석 배우님이 그때 오디션을 굉장히 짧게 보고 돌아가셔서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계속 이 소같이 생긴 이 착한 눈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보석 배우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눈에서 오는 선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박정현 배우는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보면서 느껴지는데 정보석 배우한테 정보석 배우가 충분히 끌려 다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봉석 배우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모델하우스 장면 있잖아요. 첫 장면. 거기에서 봉석 배우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감독님 말씀에 그 눈이 굉장히 그 말씀을 듣는데도 떠오를 정도로 인상적이었고 예 그러네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또 잘못 봤을까봐.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정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섞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감독님 생각하시기에 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누구나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상의 설정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마지막 이제 오픈 채팅방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식탁신에서 한결이 홀로 할머니께 조금만 더 살면 안 되냐고 했는데 벽지를 새로 갈고 커튼을 달던데 끝까지 그 집에서 살려고 한 건가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이 생각했던 그 이후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배우님들이 생각할 때도 그 가족이 어떻게 됐을 것 같은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자면은 한결과 보호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을 하고 그 벽지를 붙이고 가구들을 꾸몄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은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정말 많이 수정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엔딩 때문에 정말 수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엔딩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경찰에 잡혀가는 장면도 있고 뭐 시나리오상으로 있었던 엔딩. 네네네. 고은이만 잡혀가고 한결이 우림을 데리고 나가는 장면도 있었고 뭐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어요? 네, 오디션 보기 전에 있었던 버전들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딱 뭔가 일부러 이렇게 뭔가 열린 결말로 놔둔 이유는 이제 관객분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들의 그 가치관에 맞게 엔딩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 방점을 딱 찍어드리는 거는 감상이 아마 방해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질문 주신 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의 죄질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지만 끝내시게 됐고요. 배우님들께도 좀 어떻게 됐을지, 가족들 어떻게 살지. 저희 바람입니다. 이거는 홈리스 2를 제작하시면은 한결이가 감옥에서부터 등장하는 걸로 네, 저희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자수겠죠 아마. 인물의 성격을 이 영화에서 본 인물의 성격이라면.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배우님께서는. 저는 좀 작품이 끝날 때마다 이 인물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되게 즐겨하는 편인데 왠지 이 홈리스는 너무나 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들의 결말이 그래서 저는 좀 결말을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지금도 이렇게 딱히 말씀드릴 건 하실 건 없으시고. 잡혀갈 것 같아요. 예. 이 커피 한잔 하면서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하지만 시간이 좀 너무 길게 돼가지고요. 이분들이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인사 말씀 듣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배우님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감독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오픈 채팅방 나오기 전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너무 취향이다.
대본집 같은 거 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랑 그 크레딧 보니까 배급사 이미 정해졌더라고요. 혹시나 이 서울독립영화제 끝나고 개봉 계획이 뭐 잡힌 게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해주시면서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준 먼저. 네,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전한 연말 보내시고 마스크 없이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고 가시면 제가 뭐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만 해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석 배우님이 지금 군인이에요. 그 공익근무 요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7월에 소집 해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급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 이후로 좀 배급을 하기를 좀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은 올 초에 사실 홈리스 덕분에 되게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나 고생해서 촬영을 했었고 제가 앞으로 갚아나갈 빚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그 빚을 갚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 개봉할 수 있도록 이제 배우사분들께서 이제 힘내주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인데도 이렇게 영화제를 개최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소독제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이제 관객분들이 있어야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전작품으로 이야기 끝까지 나눠주신 감독님과 배우분 그리고 자리 끝까지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같이 박수 보내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